이렇게 상승을 하는 차트 중에서 첫 번째 멈췄던 자리, 여기는 당연히 저희가 안녕하세요, 조코인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일강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강의의 의미보다는 제가 아는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의미로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이제 제가 뭐 강사도 아니니까 뭐 강의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일강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이제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1강부터 아직 끝까지 몇 강까지 해야 되겠다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뭐 영상을 찍다가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요청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지 저항부터 해서 뭐 이평선, 그 다음에 거래량 보는 법, 이제 그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좀 계속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간단하지만 좀 확실하게 짧게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영상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일단 1강은 지지, 저항, 추세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초보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웬만한 이제 트레이더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을 저항이 있는 구간을 보통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제 매물대는 이제 어떤 거냐?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 그 부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격대에서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에 도달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위 가격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올라오더라도 팔지 않으면 이 가격이 이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기는 저항이 되는 거고 이곳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쉽죠? 딱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매매가 많이 일어났죠. 굉장히 매매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게 내려오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롱을 잡은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 다시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매도를 잡은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 여기서 매도를 잡은 사람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럼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숏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재차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지와 저항은 간단해요. 이제 매물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통으로 잡는 거겠지만 지지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으로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쪽을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구간이 깨지지 않고서는 숏은 아직 이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내려올 때마다 이 매물대 상단에서 롱을 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 저항을 쉽게 잡는 방법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 구간을 못 넘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항인지 어떻게 이제 아냐 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이제 큰 봉으로 한번 보자면, 아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만 보고 선을 그었지만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고 또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쪽에서 선을 그었죠. 여기를 보고 올라갔다 한번 멈춘 지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살짝 뚫렸지만 다시 말아 올린 이 지점, 지지를 받았던 지점이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차트가 영향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선을 딱 그었을 때, 아, 이게 정확한 지지인지 저항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선을 끝까지 한번 그어나 보시고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 여기서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을 여기에서 위로 올라타야 더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그냥 이쪽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떨어진다,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숏을 치시면 되시고요. 아까 여기 밑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롱을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 혹시나 여기가 뚫렸다, 그러면 이제 돌파 매매로 여기서 뚫릴 때 따라서 진입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뚫렸다가 이렇게 리테스트를 줄 때 저는 진입을, 확인 매매라고 하죠. 확인 매매, 진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전자책도 제가 원래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쉽게 지지저항을 잡는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적어 놨었어요.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일지, 아니면 이게 상승인지, 상승장인지, 박스권 매매인지, 아니면 이게 하락장인지, 이게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혹시나 이제 이게 짧은 봉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차트 중에서 첫 번째 멈췄던 자리, 여기는 당연히 저희가 이게 뭐 피보나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과거 차트에서 뭐 저항을 찾아서 이제 술술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숏을 잡기가 힘들겠죠.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맞고 내렸으니까 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상승을 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멈췄던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에도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그러면 아래 지지, 위에 저항, 이렇게 딱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만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내려왔고 여기까지는 다 못 올라왔지만 다시 하락을 해서 이쪽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죠. 그럼 계속 들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1차 익절을 한번 해주고,
저희는 선 두 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익절을 한번 해주고 다시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럼 여기 위에 제가 저항을 잡았었죠? 그럼 여기에서 2차 익절. 근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네? 여기서 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절 로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재차 하락하기 때문에 뭐 1차 익절 했었던 자리에서 그냥 익절 로스를 진행을 하셔도 되세요. 아니면 나는 이제 본절 로스를 하고 계속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할 때 다시 선을 그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들고 가겠죠, 계속. 그리고 한 번 더 저항을 받았네.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뚫리면 그 위에서 차트가 진행이 됐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지 저항을 잡는 게 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 방향성이 한번 나오고 거기서 멈췄을 때 큰 방향이 나오고 멈춘 자리가 저항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파른 자리를 멈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첫 번째로 지지받은 자리, 두 번째, 그리고 또 상승을 했죠. 이게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정을 잡는 부분이 큰 상승을 한번 하잖아요. 큰 상승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이게 조정이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밀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거나 아니면 좀 밀다가 하락을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는 보통 박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상승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1차로 멈췄던 자리 그냥 딱 보이면 보이시죠? 저항을 받았고 멈췄다가 내려왔던 자리 뭐 여기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하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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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좀 지저분하게 문대다가 뚫리게 되죠. 뚫리면 다시 상승했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건 뚫리기면 저항이 된다. 저항받고 저항받고 재차 하락. 지지저항을 이렇게 하는 좀 심플하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추세를 제가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도 선 하나로 매매가 가능한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상승. 여기까지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추세선을 만들기 위한 꼭지점이고 세 번째 다시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뚫리게 됐을 때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이 기존에 있던 거래량보다 훨씬 높게 거래량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강하게 뚫리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대로 매매를 해라 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게 더 적어요. 손익비적으로 안 좋죠. 상승분보다 하락분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에서 큰 틀을 보고 제가 여기에서 잘못 롱을 잡았다 하더라도 살짝의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추세 매매가 훨씬 더 안전하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역추세가 왜 굉장히 안 좋냐면 나는 여기가 꼭지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숏을 쳤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내려가니까 수익이 난다 했는데 롱 추세면 이게 상승 추세면 이게 다시 재차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도 얼마 보지도 못하고 뭐 본절로 쓰거나 하거나 아니면 또 하락하겠지 하고 들고 가다가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해보는 거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추세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뭐 4시간 봉, 1봉 이런 식으로 큰 프레임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큰 프레임에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큰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작은 프레임에서도 보시게 되시면 큰 상승장이기 때문에 작은 프레임에서도 위아래 다 발라먹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기에서 밑에서 롱을 잡는 매매 전략이 좀 더 안전하다. 왜냐? 큰 프레임에서 뭐 4시간 일봉에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뭐 나는 5분, 뭐 15분 봉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큰 장의 추세를 뭐하러 보냐 라고 할지언정, 큰 프레임의 추세가 작은 프레임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갑니다. 뭐 여기에서 꼭지점인 줄 알고 나는 숏, 그리고 이거 먹고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롱을 잡았다면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프레임 추세에 맞게끔 작은 프레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숏을 잡을 때보다 여기서 지지를 보시면 여기서 숏을 잡는 것보다 여기 한번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았네 하고 롱을 타시는 게, 이런 잭팟이 터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잭팟,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롱을 하시게 되시면 잭팟이 터질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손절 날 확률도 훨씬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진행을 하시든 그 추세에 맞게끔, 그러면 그 추세에 맞게끔 롱, 롱, 롱. 지금은 저도 상승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저는 숏을 한 번, 두 번 잡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과거 차트에서 보고 여기서 숏을 한 번 잡고 쭉 가지고 내려왔었고, 여기서도 한 번 숏을 잡고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잡고 내려온 거, 그리고 여기서는 전 잡지는 못하고 이 추세에서 한번 롱을 전 여기서 가져가서 롱을 한번 진입을 했었고, 이제 1차 익절을 진행을 하고 아직 롱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 고점을 뚫리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게 내려오더라도 저는 아직 그것 때문에 롱을 들고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리테스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밑에서 내려와서 뭐 지지를 받고
해준다면 저는 다시 물량을 더 진입을 해서 더 롱에 담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저는 이 밑에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롱장으로 저는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매매를 하세요. 쉽게. 지지, 지지, 저항, 추세 그어놓고 롱. 여기 위에 저항 받았네? 그러면 익절.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롱. 당연히 이제 4시간 프레임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좀 긴 시간이고 긴 그림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뭐 지루하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도 보면서 비트로 롱을 진입을 했네? 그러면 이제 뭐 비트랑 똑같이 커플링으로 뭐 커플링이라고 하면 차트가 비트를 따라가는 차트 이제 알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커플링 되는 알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알트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이제 뭐 지지를 찾아놓고 거기 오면 똑같이 롱. 그 자리에서 이제 비트 롱을 찾네? 그러면 비트가 쏜다. 그러면 다른 알트들도 뒤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알트들을 찾아서 시드 분배를 좀 잘 하셔서 너무 고배는 지양하시고 이제 근데 저는 고배를 합니다. 왜? 저는 제 차트 제가 하는 관점이 자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가 30%가 이제 뭐 로스로 잡아도 수익이 날 때는 70%에서 100% 이상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 손익비가 되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배를 하고 마이너스 30%뭐 40%까지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뭐 지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지 저항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시면 제 이제 영상 밑에 글에 1대1 문의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로 어떠한 영상을 한번 봐보고 싶다라고 남겨놔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영상이 이제 무료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